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달에 재선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가구당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과 2019년도에 미국 가구당 소득이 됩니다. 여기 표로 보시면 블루색이 19년이고요. 여기 오렌지색이 가까운 게 2018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여기가 50%에 해당되는데 50%는 1년에 가구당 63,000불 정도의 연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5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탑 1%가 해당되겠죠. 한 45만 불 정도 이상이 되면은 탑 1%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탑 5%는 25만 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탑 10%가 되려 그러면 18만 불 정도 이상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탑 10% 밑으로는 2018년과 2019년에 소득의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이게 탑 5%, 5%에 들어가는 사람들부터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소득이 증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그러면 소득별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지를 대략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미국의 세금 그 율을 갖고 왔습니다. 보통 가구가 뭐 부모님, 이렇게 엄마 아빠는 일하고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가정이면 보통 여기에 해당된다고 치면요. 그러면은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12%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보신 것처럼 45만 불 이상 되면은 탑 1%에 해당되는데 거기 해당되는 세율이 35%나 더 이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탑 5%는 25만 불 정도 되니까 아마 이쯤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사람들의 세율은 24%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에 부터 집권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공약해오던 것을 법제화한 것은 2017년입니다. 그때 만든 법의 이름이 Tax Cuts and Jobs Act라는 이름이고요. 주된 내용은 여기서 얘기할 주된 내용은 소득세와 증여 상속세에 관한 것이고 이 내용은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미국 변호사 겸 그다음에 회계사이신 존청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세를 보시면 고소득층 앞에 보신 표를 기억하시겠죠? 37%에서 35%로 인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탑 1%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표준 공제는 2배 가량 인상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싱글의 경우에 6,000불까지 공제해 주는 거를 12,000불까지 공제해 주는 걸로 바꿨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엄마 아빠 일하시고 아이들 학교 다니는 그런 보통 가족 같은 경우에는 자녀별로 뭐 이렇게 세금 면제해 주던 그런 것들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더 개인별로 소득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됐고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공제 혜택을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5%, 7% 여기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싱글 중에서도 주로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였던 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탑 1%들이 혜택을 본 것이죠. 그리고 탑 5%도 조금 혜택을 봤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에 나온 그 조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려 상속에 관한 법이 조금 개정되었는데요. 보통 개인이 정려를 하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만 미국에서는 정려를 해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금을 정려를 해준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세금을 내게 되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1년에 56만, 1년이 아니고, 이제 평생이죠. 평생에 56만 불까지 상속을 해줬다고 하면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것이 2017년 개정 이후에는 115만 불로 금액이 정액됩니다. 보통 한 2배 정도 정액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한테도 받는다고 치면 그러면은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을 아실 수 있으시고 미국에서 총 금액이 230만 불 정도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상당한 부자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법인세인데 이것은 경제뉴스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인세가 35%에서 21%로 인하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약한 거를 더 낮춘다고 했지만 어쨌든 21%까지는 낮출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누적 이익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 이익금이 해외에 계속 머물고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익금을 미국에 갖고 올 경우에는 세율을 3분의 1로 낮춰주겠다 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해외에 그 이익금을 갖고 있는다면은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미국의 실업률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일어나기 전에는 실업률이 3%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을 이룬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었습니다. 현재는 전염병 사태가 한참 심할 때 14.7%에서 11.1%까지로 내려와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전염병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다시 확진자 숫자처럼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아무리 심해도 락다운을 다시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공화당 입장에서 2017년에 세운 조세 정책으로 본다면은 그 조세 정책에 의해서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의 돈이 미국 국내로 들어와서 고용을 많이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을 열심히 하는 고소득층들에게 세금 혜택을 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다음에 상속세까지 줄여줬으니까 그 자기가 이룬 부를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니까 뭐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실업률이 이렇게
최저점으로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공화당 정권의 정책, 즉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잘 통해서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러한 실업률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면 똑같은 정책적 보호무역과 그다음 외교적 고립주의를 계속 사용해서 지금처럼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많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 각국에 진출하고 그 산업 기반을 넓혀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고요. 그것이 다시 미국 증시에 도움을 줘서 계속 증시는 상승을 가져왔었는데요.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정권이 또 집권하게 된다면 미국의 외교적 고립주의와 플랫폼 기업 간의 갈등이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 지금까지 윌이었습니다.